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형파 변환 회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지급된 재료를 사용하고 하여 도면을 보고 조립하시기 바랍니다. 조립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VR1을 조정해서 TP1의 출력 파형이 200Hz가 나오면 정상 동작이므로 이 경우에만 다음 측정을 진행하여라. 동작 결과를 감독위원에게 확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5색띠 저항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쓸 때 4색띠 저항을 씁니다. 그래서 200Hz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가변 저항 VR을 조정을 해서 최소 200Hz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 280, 300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저항값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색띠로 하면 200Hz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만 하라 그랬지 답지에 기록하란 말은 없습니다. 가로 2번에선. 그래서 측정을 해서 감독위원에게 보여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에서 읽었듯이 TP1에 이제 전압을 가해서 가변 저항을 돌려가지고 200Hz 값을 맞춰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Hz를 맞추다 보니까 신호 발생기가 필요가 없죠. 신호 발생기가 필요 없습니다. 전압이 15V 플러스 15 마이너스 15니까 자, 마이너스부터 전압을 좀 가해 주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한번 가해 주고요. 플러스 전압을 가해 줬고요.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잭을 꽂아서 TP1에 물려가지고 파형이 나오면 이렇게 파형이 나오면 그죠? 파형이 나오면 가변 저항을 돌려서 얼마를 맞춰보라고요? 200Hz를 맞추라 그랬습니다. 그죠? 200Hz를 맞췄는데 지금 700Hz니까 쭉 우리가 최소로 가니까 232. 200Hz가 안 나오네요. 자, 200Hz가 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제 저항값을 제가 이제 4색띠 저항을 썼는데 5색띠 저항을 쓰면 오차값이 줄어서 200Hz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최소 맞출 수 있는 데까지만 맞춰 보세요. 이게 지금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2번. 그래서 이거를 동작되면 다음 측정을 하라 그랬으니까 2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가로 3번 TP1의 측정값을 오실로스코프와 주파수 카운터 레벨미터로 확인하고 답안지에 기록하십시오. 지금 이 TP1의 200Hz가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돼? 답안지에 기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주파수 카운터와 레벨미터 이런 것들을 타임 디비전, 볼트 디비전, 주파수 전압 이런 것들을 기재를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3번은요. 지금 이 TP1에 나온 거를 감독위원회 이렇게 확인을 받았으면 답안지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주파수는 이제 요거 230Hz를 써주셔야 되겠죠. 232Hz. 현재 가장 200Hz에 근접한 거니까요. 전압은 14.4V. 그죠? 하나, 둘, 셋. 한 14.5, 4 이 정도 되겠네요. 볼트 디비전은 5V. 타임 디비전은 1ms. 그 다음에 주파수 카운터 측정하라 그랬으니까 찍어보면 260Hz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값이 지금 466이네요. 그럼 로우 패스 필터를 눌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232Hz 정도가 정확하게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뺀 다음에 레벨 미터로 우리가 한번 가주시면 되죠. 레벨 미터로 간 다음에 50, 40, 30, 20, 10, 10으로 가니까 오른쪽 끝까지 가네요. 20에 놨을 때 자, 제가 잠깐 볼까요? 마이너스 6이네요. 바늘이 마이너스 6. 그죠? 그럼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6이니까 14dBm이 되겠네요. 14dBm. 그럼 레벨미터 측정값에 14dBm을 기재를 해주시고 이 파형을 보기 좋게 그려주시면 우리가 가로 3번에 대한 내용이 답으로 인정이 되겠죠. 가로 4번 VR2를 조정해서 TP2의 출력 파형이 가장 완곡한 삼각파 가장 완곡한 삼각파를 출력하라. 동작 결과를 감독위원에게 확인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완곡한 출력 파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TP1에 있던 오실로스코프를 2로 오실로스코프 잭만 2로 갖다 놓은 다음에 어떻게 돼?
VR2를 조정하면 삼각파가 출력이 되는데 가장 완곡한, 즉 이쁜, 말 그대로 이쁜 삼각파가 나와라 이거지. 이거를 감독위원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 4번은요. 이제 TP1에 있던 거를 TP2로 가서 가변 저항을 돌려서 가장 완벽한 삼각파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가변 저항 얘 TP2를 돌려서 가장 완곡한 삼각파. 예. 어유. 잘 나왔네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니까 요게 가장 완벽한 삼각파겠네요. 톱니파 형식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파형을 좀 잘 보기 편하게 딱 갖다 놓으시면 보기 편하지 않을까요? 요 파형은 가로 4번에서 지금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완곡한 삼각파를 출력해서 동작 결과를 감독위원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4번에 대한 정답이 되겠죠. 가로 5번 TP2의 전압, 주파수 및 파형을 오실로스코프와 레벨미터로 측정하여 답안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가로 4번에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완곡한 삼각파를 기록해서 감독위원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5번은 뭐죠? 이 2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답안지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주파수는 변화가 없죠. 232Hz, 전압은 11.8V 정도 되겠죠. 자, 현재 2V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 되니까 12V 정도 되겠네요. 11.8 좋습니다. 볼트 뒤면 2V, 타임 뒤면은 1ms. 주파수제라는 말은 없고요. 전력제라는 말만 있으니까 레벨미터로 가서 50, 40, 30, 20, 10 0입니다. 그러면 10에 놨을 때 야, 요거 애매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플러스 2네요. 뭐 딱 더 넘어가지도 않고 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12dBm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10이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요. 자, 뭐 20에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8에 정확하게 오네요. 그러면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8이니까 12dBm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dBm을 레벨미터 측정값에 기록을 하시고 오실로스코프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파형을 삼각파를 그리시면, 독립파를 그리시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6번. TP3의 출력 파형을 답안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오실로스코프 잭 2에 있던 거를 3로 갖다 놓고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형을 우리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의 출력을 감독위원에게 확인 검사 받고요. 주파수와 타임 디비전, 볼트 디비전을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6번은요. 이제 TP3 파형을 측정하라는 건데 그대로 이제 2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오실로스코프 3로 단자로 물리면 그대로 파형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완곡한 또 삼각파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답지에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볼트 디비전은 100mV, 타임 디비전은 1ms, 전압은 230 헤르츠가 변화가 없죠. 전압은 약 450mV. 자, 요거를 이제 뭐 정확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정확하게 잡아보려면 커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놓고 A점을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요. 끝에 딱 갖다 놓으시고요. B점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네, 468mV, 약 470mV 정도가 되겠네요. 0.47V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로 6번 TP3에 대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로 7번 TP2에 비해 TP3의 증폭률은 얼마입니까? 증폭률은 얼마입니까? TP2 전압값이 이제 한 3V 나왔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측정을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TP3는 30V 나왔다. 그러면 증폭률이 몇 배예요? 10배 정도 되죠. 근데 실제 측정해보면 여러분들이 한 10배 정도 증폭률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장관 판별 방법입니다. 그 구형파 변환 회로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회로는요, NE555 IC를 썼기 때문에 NE555에 대한 동작이 발진입니다. 지금은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로 발진이 되는 건데 그 발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지를 알려면 6번과 2번, 7번만 정확하게 뜨시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번, 6번은 우리가 찍었을 때 이런 삼각파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삼각파가 출력이 돼야 되고요. 7번은 전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압도. 잠깐 흔들려서. 전압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약 0.5V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7번을 찍어보시면 구형판 아니지만 약간의 충방전을 못한 구형판인데 전압도 많이 큰 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압도 이렇게 6번에 비해서 2배 이상 큰 전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555 단자는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인데 이런 회로는 무조건 6번하고 2번, 7번을 찍어보시면 정확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에 대한 고장관 판별이고요. 두 번째는 OP앰프의 2번 핀을 찍어봐야 된다. 첫 번째 OP앰프에. 그러면 어떤 파형도 뜨지 않고 이렇게 잔잔하게 전압만 유지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OP앰프를 찍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죠? 2번을 찍었을 때 똑같이 첫 번째 OP앰프 2번을 찍었을 때랑 똑같이 두 번째 OP앰프도 이렇게 잔잔하게 신호가 안 뜨고 어떤 파형이 안 잡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회로는 고장관 판별로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된 것입니다.